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C 익스텐드와 윈도우를 활용을 해서 건축 모델링을 하는 기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Max는 제품 디자인부터 영화 및 게임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 그중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도 많이 애용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CAD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한 후 그 설계된 파일을 3D Max로 불러와 입체적인 건축물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세부적인 작업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3D Max에서 직접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3D Max에서는 건축 모델링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세워진 벽에 창문을 만들고 창문에 슬라이딩이나 픽스, 프로젝트 등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창문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건축 모델링 작업을 위한 기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치가 필요한데요. 수치에 대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앞선 강좌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듯이 풀다운 메뉴에 커스터마이즈, 그리고 유니트 셋업을 통해서 자 단위를 매트릭을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작업 상황에 맞게 적당한 자 단위를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센티미터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초기에는 스냅을 켜놓고 작업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위쪽에 스냅 토글을 켜놓고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그리드 앤 스냅 세팅 창이 나타나면 여기에서 그리드 포인트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만약 체크가 되지 않았다면 그리드 포인트를 체크를 하십시오. 자, 이처럼 그리드 포인트를 체크를 한 후에 스냅을 사용하면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그리드 포인트가 있는 부분에 정확하게 오브젝트를 이동하거나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벽을 만들기 위해서 박스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박스를 이용하여 벽을 만들면 창문이나 출입문 등을 만들 때 구멍이 뚫리지 않기 때문에 월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지오메트리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AC 익스텐드를 선택을 합니다. 벽을 만들기 위해서 월을 선택을 해 주고요. 그리고 위드스와 하이트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벽의 두께를 미리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위드스 즉 두께는 20cm로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 즉 벽의 높이는 300 정도로 설정을 해 줍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벽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탑뷰를 활용을 해 봅니다. Alt W 키를 눌러서 탑뷰를 활성화 시켜 주고요. 지금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을 보시면 스냅이 켜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리드 포인트에 맞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벽을 만들어 보죠. 자,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클릭, 그리고 원하는 길이만큼 이동을 해주고요. 클릭, 그리고 또다시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요 정도의 위치에서 클릭, 그리고 또 여기서 클릭, 그리고 다시 처음 만들어진 지점과 합쳐줍니다. 클릭. 합쳐주기 위해서 웰드 포인트 창이 나타나는데요. 예 버튼을 클릭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측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고요. 자, 이제 방금 만든 벽에 창문을 만들어 봅니다. 창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윈도우로 선택을 해주고요.
자, 다양한 형태의 창문을 만들 수 있는 오브젝트 타입이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미닫이로 열 수 있는 창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슬라이딩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 밖에 다양한 창문 타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창문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어디다 만들어 볼까요? 자, 이 부분에다 창문을 만들어 볼까요? 만들고자 하는 곳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크기만큼 창문을 만들어 줍니다.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그리고 두께 클릭해서 만들어 줍니다. 창문을 만들어 주는 순서는 처음엔 위치, 그 다음에 너비, 두께, 높이 순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이때 마지막 높이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창문이 벽에 닿지 않으면 구멍이 뚫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창문이 벽에 닿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창문이 완성이 되면 우측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면 되고요. 자, 일단 만들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볼까요? 그래서 포뷰로 전환을 해준 다음에 확인을 해 보면 현재는 제대로 창문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Select by Name 켜보면 슬라이딩 윈도우가 현재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탑뷰에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한 후에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슬라이딩 다시 선택을 해주고요. 탑뷰에서 먼저 위치 잡아주기 위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전체 크기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두께죠. 두께 만들고 높이. 자, 높이 만들 때 탑뷰에서만 작업을 하면 높이에 대한 모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프론트 뷰나 레프트 혹은 퍼스펙티브 뷰에서 만들어진 크기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가령 아래쪽에다 만들면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벽에 창문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창문에 의한 벽은 뚫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벽에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죠. 클릭해서 이렇게 창문을 벽에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창문의 위치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현재는 좀 아래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데요. 무브 툴을 사용해서 위로 쭉 컨트롤 Z. 무브 툴을 사용을 해서 이동을 해주는데 이동을 할 때 현재 스냅이 켜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로 잘 이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컨트롤 Z. 이때는 스냅을 꺼주는 것이 좋죠. 됐고요. 위로 이동을 해보면 창문이 움직이는 그 위치에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창문을 만들 때 벽에 임의로 구멍을 뚫고 만든다면 지금 같은 작업은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3D Max는 이렇게 건축 작업을 할 때 아주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창문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모디파이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이 됐고요. 세부 설정을 파라미터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오픈 윈도우에 오픈 값을 설정을 하면 창문에 열리고 닫히는 정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lt W 키를 사용을 해서 퍼스펙티브 뷰를 풀 화면으로 해주고요. 오픈 값을 오픈을 설정을 해봅니다. 설정을 하니까 설정한 퍼센테이지에 맞게 창문이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렸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내벽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픈을 사용을 하면 키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진 창문을 복제를 해서 좌측에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복제를 해주기 위해서 Shift 키를 이용하면 되겠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줍니다. 속성을 개별로 사용하기 위해서 카피로 해주고요. 카피 개수는 하나로 사용합니다. 오케이. 나름 적용이 됐습니다. 두 개의 창문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복제된 창문은 문을 살짝 더 닫히게 해줍니다. 됐나요? 여기에서 만약 창문을 위아래로 열리는 창문이 아니라 좌우로 열리는 그런 창문을 만들고자 한다면 로테이트 툴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90으로 했고요.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이와 같이 수평으로 열리는 그런 창문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작업은 로테이트 툴을 사용을 하지 않고도 가능한데요. 그 방법은 오픈 윈도우에 헝을 해제를 해주면 되는데요. 해제를 하면 이와 같이 열리고 닫히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향이 달라지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번엔 고정된 넓은 창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다시 포뷰로 전환을 해 주고요. 크리에이트 윈도우에서 이번에는 픽스를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스는 고정된 창이죠. 선택을 해 줬고요. 역시 탑뷰에서 만들어 봅니다. 반대편에 창문을 만들어 볼까요? 반대편에서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전체 크기를 만들어 주는데요. 됐고요. 그 다음에 두께죠. 두께 설정을 해주고, 이번엔 높이죠. 높이 현재는 보이지 않은데요. 지금은 아래쪽에 생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생성이 돼야지 벽에 맞닿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해주고요. 이렇게 회전해서 반대편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창문의 크기를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파라미터에 하이트 위드스 설정을 해서 창문의 크기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위치 잡아줍니다. 위치 이 정도면 됐네요. 이와 같은 작업을 한 후에 모디파이로 이동을 해서 크기 높이를 좀 줄여볼까요? 높이 좀 줄이고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창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출입문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출입문. 출입문은 여기에 있어야 되겠네요. 요즘. 그러면 어딘가요? 여기인가요? 여긴가요? 여기가 되겠네요. 다시 크리에이티브로 이동을 해준 후에 출입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윈도우가 아니라 도어로 갑니다. 도어로 갔고요. 피벗을 선택을 해서 만들어 봅니다. 역시 탑뷰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먼저 위치와 너비를 위치와 크기를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께 됐나요? 그 다음에 높이를 설정을 해줍니다. 높이는 퍼스펙티브에서처럼 저 정도 높이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릭. 그러면 문이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진 문의 위치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해줍니다. 위치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확히 바닥에 밀착되도록 해줍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모디파이 패널로 이동을 해서 역시 오픈을 사용을 하면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 모습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도어 타입을 양쪽에서 열고 닫히는 더블 도어 타입으로 해줍니다. 됐죠? 그리고 오픈을 통해서 조절을 해보면 자 그런데 자, 문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쪽을 보니까 안쪽으로 생겼네요. 문이. 자, 안쪽으로 문이 생겼습니다. 도어를 만들 때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자, 지금 같은 작업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만드는 게 순서적으로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안쪽으로 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회전이 필요하겠네요. 자, 회전을 통해서 자, 이렇게 회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위치 잡아줘야 되겠죠? 위치 이쪽으로 잡아줍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앞으로 살짝 빼줍니다. 살짝 빼주고요. 자, 약간 기울어진 것 같은데요. 회전틀 다시 한번 해서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됐습니다. 자, 다시 오픈을 설정을 해보면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모습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두께를 뎁스를 통해서 좀 더 두껍게 해봅니다. 자, 그런데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구멍이 뚫리지 않고 있네요. 아무래도 처음에 만들 때 조금 문제가 있었죠. 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고요. 다시 한번 작업을 해봅니다. 크리에이티브 피벗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고요. 다시 한번 그립니다. 이번에 아래쪽부터 그립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전체 크기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두께죠. 두께 그리고 높이 클릭. 아래쪽부터 위로 그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모양이 나타났고요. 벽에 닿도록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듯 문을 만들 때 벽에 구멍이 뚫리지 않는다면 작업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됐습니다. 출입문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다시 바로 잡아 봤고요. 모든 작업이 끝났다면 이제 뭐 편집이 가능한 오브젝트로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일단은 창문이 너무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창문을 선택해주고 안쪽으로 조금 더 집어넣고요. 자, 여기도 조금 더 집어넣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고정된 창문 너무 안쪽으로 들어왔네요. 바깥으로 조금 빼봅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끝냈다면 이제 지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의 이 벽을 편집이 가능한 폴리곤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폴리곤 오브젝트로 변환을 할 때는 지금 같은 창문 작업은 모두 끝낸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우측 마우스 버튼 에디트 폴리를 선택을 해서 폴리곤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줍니다. 자, 이제 지붕 부분에 석가래와 맞닿는 뾰족한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포인트, 즉 버텍스가 필요하죠.
엣지 툴을 선택을 한 후에 앞쪽과 뒤쪽의 중간 지점에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자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선택을 할 때 위쪽에 요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은 선택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그노 백스페이싱을 체크를 해주고요.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그리고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선택이 안 됐네요.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에디트 엣지에 커넥트를 적용을 해 봅니다. 커넥트를 사용을 하면 선택된 엣지에 새로운 엣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요. 현재는 약간의 문제가 생겼네요. 뒷부분은 괜찮은데 앞부분에는 엣지가 원치 않은 상태로 적용이 됐습니다. 컨트롤 Z 다시 해제를 해주고요. 다시 선택을 해 줘야 되겠네요. 자, 조금 확대를 해서 이 부분 자 여기가 지금 제대로 선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그리고 여기 자, 이 부분은 제대로 선택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폴리곤 선택 모드로 전환을 한 후에 요 면과 요 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엣지 그러면 이처럼 적용이 됐고요. 다시 커넥트를 눌러보면 역시 원하는 대로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해제를 했다가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먼저 이 부분만 선택을 하고 커넥트를 통해서 자, 이렇게 새로운 세그먼트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을 확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선택을 해주고 이 부분 역시 이 부분의 선택이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떨어진 상태로 작업이 됐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 부분만 다시 선택을 해준 후에 자, 퀵 슬라이스를 사용을 해봅니다. 퀵 슬라이스 그리고 자 그러니까 여기 센터가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해서 그 부분을 잘라줍니다. 다양한 변수가 작업을 하다 보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죠. 이제 자, 엣지를 선택을 한 후에 이 두 지점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붕의 모양에 맞춰서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올려줄 때 컨트롤 Z 버텍스를 선택을 다시 한번 해주고요. 자, 지금 좀 엉켜있는 이 버텍스를 이동을 해서 자, 여기 퀵 슬라이스를 통해서 잘려진 그 지점에 갖다 놓습니다.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엣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위로 올려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붕이 만들어질 벽의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지붕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지붕은 어디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까요? 자, 레프트 뷰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네요. 레프트 뷰를 풀 화면으로 만들어 주고요. 자, 그리고 플라인 툴을 사용해서 지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선택을 해주고요. 지붕의 모양을 상상하면서 클릭, 클릭, 됐나요?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이죠. 클릭. 어디까지 왔나요? 요 정도죠. 자, 클릭, 클릭, 클릭. 자, 그리고 하나로 합쳐줍니다. 됐고요. 자, 확인을 해보면 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두께를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익스트루드를 적용을 해줍니다. 됐고요. 자, 어마운트 값을 설정을 해서 두께를 쭉 만들어주고요. 위치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됐나요? 자, 지붕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그 밖에 굴뚝 같은 것을 또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죠. 자, 이번엔 굴뚝을 만들어 봅니다.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지붕은 편집이 가능한 폴리곤 오브젝트로 전환을 해 주고요. 굴뚝이 만들어질 면을 선택을 해 줍니다. 선택이 됐다면 자, 인서트를 통해서 안쪽에 작은 면을 만들어 주고요. 굴뚝으로 사용이 될 그 크기만큼만 해주면 되겠네요. 됐고요. 자, 그리고 스케일을 통해서 크기를 조절을 해줍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 X축으로만 조절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됐나요? 자, 그리고 위치, 굴뚝이 만들어질 위치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요 정도면은 된 것 같습니다. 굴뚝이 만들어질 그 면을 만들어 줬고요. 자, 이번에는 굴뚝 구멍이 뚫린 굴뚝을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인서트를 통해 다시 한번 이렇게 두께가 될 만한 그 크기만큼만 이렇게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이쪽 면을 모두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쭉 빼줍니다. 됐나요? 자, 굴뚝이 지붕의 그 경사 각도에 맞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뭐 실제 이런 굴뚝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버텍스 툴을 사용을 해서 이쪽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위치 잡아주고요. 됐나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조금만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엔 반대 선택을 해주고요. 높이 맞춰주고, 그리고 역시 수직이 되도록 해줍니다. 됐죠? 자, 안쪽에 이 부분은 수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다시 설정을 해주고요. 자, 여기 너무 많이 올라왔죠? 살짝만 내려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굴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집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까지의 작업은 건축 모델링 작업을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을 통해서 표현을 한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의 방법을 잘 응용을 해서 보다 멋진 건축물을 표현을 해 보십시오. 참고로 지금처럼 건축물을 만들었을 때 슬라이스 모디파이어를 사용을 하면 건축물을 잘라서 단면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요. 키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하면 건축의 생성 과정을 단계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본다면 모디파이어의
슬라이스, 리무브 바텀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자, 슬라이스 플랜을 이동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슬라이스 플랜이 이동이 된 그 위치에 건축물이 이렇게 잘라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삭제해 주고요. 건축물 전체에 슬라이스가 적용이 돼야 되겠죠. 컨트롤 A 키를 눌러서 모든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고요. 다시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슬라이스 됐죠? 자, 현재는 변화가 없고요. 리무브 탑이나 리무브 바텀을 통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리무브 바텀으로 선택을 해주면 자, 아래부터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리고 리무브 탑을 하면 위쪽을 기준으로 해서 없어집니다. 아주 재미난 그런 모디파이어 효과죠. 지금의 슬라이스 모디파이어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글자가 나타나는 장면, 그 밖에 다양한 오브젝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그런 장면을 표현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잘 활용을 해 보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AEC 익스텐드와 윈도우를 활용을 해서 건축 모델링을 하는 기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